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오늘도 여러분 중에서, 경찰이 되겠다는 열망, 그죠? 예, 수사관이 되겠다는 열망하에 또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제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험생활 공부할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가 언제냐면은 1999년이었었죠. 98년 11월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와서 군 생활하면서 제대 말년에 경찰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당시 수험 과목이 뭐였었냐면은 국어, 영어, 국사, 형법, 국어, 영어, 국사, 사회윤리였었어요. 99년 당시에. 98년, 99년 당시에. 그러다가 2000년이 되면서 국어, 영어, 국사, 형법, 형사성법으로 바뀐다고 99년 무렵에 공지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형법, 형사성법을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학원에 가야 되는데 저희 집 가정 형편상 학원에 댕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어. 돈도 없었고. 심지어는 책을 사볼 돈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현실이었었죠.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돈도 없었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과목이 바뀌었는데 책만 사도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될 텐데, 책 살 돈도 없어갖고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떨어져갖고, 그죠? 필기만 합격하고 최종 시험에서 떨어져서 방에 혼자 우두커니 멍하게 앉아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무 실망하지 마라. 또 다음에 시험은 또 치면 된다 하더라고요. 또 치면 되고, 또 떨어지면 또 보고, 또 떨어지면 또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감명을 얻어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교보문고에 같이 가자 해갖고, 당시 방문각, 경찰 형법인가? 그걸 하나 아버지가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독서실에 와갖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딱 넘기는데 빳빳한 책장이 넘어가는 걸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꿈도 장대했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순경으로 입직해도 경찰서장이 되겠다는 이런 일념하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비록 계급은 후져도 나중에 꼭 승진 시험 같은 거 잘 보고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동네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형법, 형사소송법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조문을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노다지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독서실 다닐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저런 도서관 같은데 좀 공짜로 공부하는데 이런 데만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서 공부한다는데 저는 학원 다닐 돈도 없었어요. 책값도 없었겠지만 학원 다닐 돈도 없었죠. 되게 힘들었었죠.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어떤 작은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현재 최근에 알게 됐는데, 성함이 정인천 씨라고 있어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수험 공부하면서 돈이 어딨다고 저한테 2번씩이나 큰 돈을 또 주시더라고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5만원씩 3번씩이나 저한테 후원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크게 될 사람이다. 자기가 뭘 하는 일에 이렇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돈도 없었지만은. 이제 그런 걸 보고 감명을 받았고, 또 최근에 또 여자 경찰관 준비하시는 송소은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구독자예요. 근데 그분도 용돈을 받았는데 용돈 전액을 갖다가 저한테 후원금으로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내가 진짜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험생한테. 근데 모르겠어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거기 990원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거기 저 앞에 타이틀에다가
그래서 뭐 2022년, 23년과 24년에는 뭐 990원씩 해갖고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약간 약이 올라서 그런지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제가 계속 안 했고, 맨날 오면은 뭐 저한테 댓글로 막 안 좋은 소리 써놓고 막 이러니까 기분도 좀 나쁘고 해서도 안 했죠. 근데 한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가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도 언젠간 나이를 먹으면 죽겠죠. 그죠? 이제 50대니까 많이 살면 남자 평균은 보통 70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를 대충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한 15년에서 20년 후에는 저는 이 세상에 없겠죠. 죽기 전에 그래도 뭔가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성공했다는 분도 많이 보고 싶고요. 물론 뭐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저한테 합격을 했다고 알려주신 분도 많이 있죠. 근데 작년에도 뭐 많이들 이렇게 합격했다고들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너무 초장부터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5분 정도 얘기했는데 미안하고, 오늘은 뭘 공부해 볼 거냐면은 부작위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거든요. 부작위범. 자, 부작위범에 대해 공부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번 봅시다.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 혹시 제가 오타가 나갖고 댓글에다가 잘못 번호를 기입한다고 해도 이 영상에 3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3번으로 아시면 돼요. 여기 지금 부작위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 뜻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작위범이 뭔가,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일단 작위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법전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형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되게 어려운 말로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그랬거든요. 작위가 뭐고 부작위가 뭐야? 그죠? 작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적극적인 의식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위범을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은 뭐 살인죄 같은 거, 그죠? 적극적으로 자기가 칼을 들고 뭐 찔렀다든지 총을 쐈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위라 그러고, 부작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작위라는 것은 그 위험 발생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가만히 있는 건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면은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의식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야. 의식적 가만히 있는 거. 자,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부작위범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 샘플을 예를 하나 알아두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의 경비원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을 털러 들어온 도둑놈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이 경비는 그 도둑놈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이 경비는. 근데 만약에 뭐 고향 후배나 동네 후배가 은행을 털러 들어왔다 해갖고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이것이 뭐예요? 절도 행위에 대한 부작위로서의 방조를 한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머릿속에다가 좀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고 문제를 보시면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형법은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조리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이 조리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그럼 조리는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조리라는 건 여기다 적어봐. 조리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당연히 기대되는 자기 의무, 또는 사물의 이치, 이런 걸 갖다가 조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바로 조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뭐 우리가 음주운전한 사람의 옆자리에 동승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음주운전을 옆에 자기랑 친구랑 지금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근데 친구가 집에 야, 누구야,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하면서 운전대를 잡으려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친구가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옆자리 동승자 적극적으로 뭐 키를 주고 운전해라고 시키면은 형이 무거워지고, 그냥 가만히 옆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음주운전을 지켜만 봐도 이거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그런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상 자기 의무. 어쨌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또 여기 요 말이 나와갖고 여러분들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착한 사마리아인, 이게 또 뭔 말이냐 했는데, 이거는 우리 성경구절에 나와있는 말이거든요. 성경구절에 나와있는 말인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줘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라, 이런 걸 갖다가 착한 사마리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나와있죠? 하지만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이런 법에는 바로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거에 대해 자기 의무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하고 면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착한 사마리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 이렇게 적어놔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 자, 중심적인 내용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 적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말만 괜히 막 이상한 땡뚱한 말들 넣어놓고 막 여러분들 어렵게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다수의 부자기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도 부자기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했는데, 자, 그 의무를 공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틀렸죠, 요거. 그죠? 예, 요 말 들어가도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 이제 3번에 가서 볼까요? 3번이 정답이죠? 옳은 거, 맞는 거거든요. 자, 어느 행정법규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위반죄는 구속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진정부작위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을 좀 드려, 명령규범을 위반한 거, 그죠? 명령규범, 어떤 의무가 있는, 그죠? 명령규범을 갖다가 위반했을 때 뭐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퇴거불응죄 같은 경우, 사람 누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택배예요. 해갖고 문 열어줬더니만 갑자기 무슨 뭐 기독교 전파한다고 와갖고 막 뭐 교회 댕기라고 막 강요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빨리 나가세요. 퇴거하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나가면 무슨 죄야?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걸 뭐라 그래요?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어떤 명령을 했을 때 나가지 않는 거, 그죠? 이런 경우를 진정부작위범이랍니다. 대표적인 진정부작위범을 좀 샘플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다 좀 적어보셔. 퇴거불응죄라고 적어놓으셔. 퇴거불응죄, 그죠? 나가시오 했는데 안 나가는 거. 예. 뭐 다중불해산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해산하십시오. 데모한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 여러분 해산하세요. 근데 해산 안 하면은 뭐예요? 바로 다중불해산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진정부작위범, 어떤 명령규범을 위반했다 이거야. 자, 이제 4번에 보자. 이제 4번에 보자고. 자, 4번에 보시면은 이제 배임죄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봅시다. 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임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만 인식하면 되고, 그 부작위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점을 알고 있어 인식해야 되고요. 많이 들어가 틀린 거야. 또 뭐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 부작위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인식을 해야지 됩니다. 인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요 두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이 점, 그 다음에 본인에게 손해가 간다는 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 이 두 개를 세트로 갖고 있어야지, 인식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배임죄의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자고. 자, 5번 깨끗하게 하자. 5번에 보시면은 지금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함으로써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자, 부작위에, 자, 여기 보자. 뭐라고 써있는지 보자. 부작위에, 자, 조금만, 여기 안 되냐면, 커서가. 의한 살인 방조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를 좀 앞으로 좀 끌어당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렇게 하면 다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끊어져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5번.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어요. 자, 누가 요구했어요? 바로 보호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간청했어요. 퇴원을 허용함으로써 그 환자가 사망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가 아니라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로 봤어요. 그 대표적인 지금 이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판례 번호를 좀 적어보셔. 거기다가 2002도에 995. 자, 2002도에, 자, 제가 요거 깨끗하게, 잠깐만, 여러분은 메모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걸 좀 적어볼까? 얘가 2002도에 995. 자, 이거 매우 중요한 판례거든요. 이게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 자, 요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2002도의 995 사건은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 우리 언제냐면은 최근이라면 좀 그렇죠. 그죠? 2002년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자, 이 판례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강조했냐면은 이 부작위범, 자기와 부작위에 대해서 판시한 내용이 있고요. 또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판시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에 대한 이런 보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인죄에 있어서 범위 인정의 기준이라든지 매우 중요한 판결을 이때 많이 했어요. 이 2002도의 995.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이거 종합법률센터에 가갖고 검색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온 화면이 있는데, 자, 어딜 보시냐면은,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배임 관련된 거 있잖아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자, 요거 설명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자, 지금 아까 자기 부작위 갖고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자, 여기 문제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끄트머리 부분 여기가 틀렸다 그랬었잖아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 이 부분에서 부작위가 아니라 자귀거든요. 그죠? 여기다 좀 적어봐요. 자귀에 의한 살인방조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담당 의사가 그래서 자귀에 의한 살인방조가 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부작위가 안 되고 자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례를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여기 한번 같이 보자. 자, 여기 내용입니다. 그 의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봤던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자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끊어보세요. 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게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자기에 의한 범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의사가 부작위에 의한 의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가 아니라, 그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가 아니라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로 처벌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요.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997년 사건이었었어요. 제가 이때가 아마 군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텔레비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라 그러죠? 그 남자가 무슨 사업 같은 거 맨날 뭐 한다고 하다가 맨날 망해 처먹고 막 그랬나봐요. 그래서 속상해서 막 술 처먹고 댕겼는데, 어떻게 한 날 술 먹고 어디서 길에서 뻗었나봐요. 뻗어갖고 이제 뭐 좀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그 병원이 때마침 보라매 병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호자 없이 뭐라 그러죠? 수술을 갖다가 감행을 했거든요. 너무 당급한 상황이라 갖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보호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누라였어요. 마누라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계속 연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원시켜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퇴원을 하게 되면은 바로 죽는다,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퇴원하면 죽으니까 만약에 돈이 없다면은 차라리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환자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그냥 차라리 그냥 도망가 버리라 그랬었어요. 의사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말했겠죠. 도망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죠? 의사 선생님은 그냥 퇴원 지시만 내려달라고 막 보호자가 간청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보호자한테, 알았어, 그러면은 병원은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각서 한번 써, 여기다가. 각서 쓰고 퇴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퇴원해갖고 집에 왔는데 호흡기를 떼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죽었는데 거기까지도 큰 문제는 안 됐어요. 그냥 장례 치르고 이러면 끝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사망 진단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망 진단서도 아직 받은 상태도 아니야. 에? 그러니까 지금 난처하게 됐는데,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겼어요. 그 사망 진단서하고 이제 뭐 받아갖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했더니 웬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장례비가 없으면은 이것을 병사로에서 처리하지 말고 변사로 처리하면, 변사체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뭐 여기 장례비 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누라가 띨빵하게 또 어떻게 했냐면, 경찰에다가 어떻게 신고하냐면은 변사체로 신고를 해요. 변사로. 그 바람에 변사로 신고되면 어떻게 돼요? 변사체 검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사건이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이 마누라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게 수사까지 하게 돼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갖고 끝내 어떻게 되냐면은 법정까지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매우 유명해진 사건이 된 거죠. 보라매 병원 사건이. 그래서 2002도의 995 사건은 여러분들 부진정 부작위범 또는 부작위범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판례다. 꼭 좀 아셔야 된다. 좀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형법 공부를 했는데 보라매 병원 사건을 모른다? 이거 큰일 날 사람이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아까 우리 배임죄 관련돼 갖고 설명을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문제 보시면 아까 배임죄 어디 갔어? 4번에 보시면 배임죄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배임죄 얘기.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전부 인식을 해야지 된다 그랬었잖아. 그죠? 인식할 필요가 없다. 요 말 들어가서 틀렸고. 거기에 대한 판례를 좀 봐보자고. 자, 요게 그 판례거든요. 요 깨끗하게 해볼게. 자, 한번 보자고. 판례 번호는 2020도의 15529 판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업무상 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적극이라는 것은 그렇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소극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고요.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지 적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 두 개가 세트로 필요하다는 거를 판시한 판결이거든요. 예,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하고, 그죠? 그 부작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전부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되셨나? 그러니까 부작위범에 배임죄를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자, 여기 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부분입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죠? 예,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자, 보자고.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 판례도 좀 알아두셔. 그래서 알아두실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아두실 거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부작위범의 배임죄에 있어서 부작위범에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자, 인식해야 되는 건 뭐다?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 요거 두 개 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 두 개 세트로 다 인식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보면은, 아, 잠깐, 이거 뭐야, 왜 이거 엉뚱하게 나오냐.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하실 때, 그죠? 뭐라 그러죠? 이 적극성이 있어야지 돼요, 적극성이 있어야지, 뭐 공부할 때,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기의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어떤, 경찰관이 되겠다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사람이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뭐가 중요해, 그게. 그죠?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날은 무엇을 하시면 좋냐면은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던가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공신력이 떨어져서 저 안 봤고요. 기출문제를 라면 박스로 한 박스 출력해갖고, 라면 박스로 한 박스 복사해와갖고, 한 2, 3일에 한 번씩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라면 박스로 한 10박스 정도 풀어봤나? 예, 같은 걸 계속 복사해갖고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래서 경찰 승진 문제, 경찰 순경 시험 문제, 경찰 간부 후보생 문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검찰직 7급, 9급, 법원직,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형법과 형사성법 문제는 다 풀어봤어, 나는 그때. 몰라. 그러니까 시험에서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뭐 9급 시험도 합격해봤고요. 또 뭐라 그러죠? 7급 간부후보생 시험도 합격해봤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어쨌든 제가 짱이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뭐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최고의 공부 지름길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제일 멍청한 공부가 뭐냐면은 그냥 기본서 붙잡고 계속 뭐라 그러죠? 책 읽는 사람이 제일 바보죠. 그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푸는 것은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객관식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봐셔야 돼요. 뭐 이론 공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론 공부는 그 객관식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왜 안 풀리나 연구용으로 이 기본서를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자, 정답 이거 3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3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